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철을 타고 멋진 폭포와 계곡, 울창한 숲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용산역입니다. 휴가철이라 평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계시네요. 오늘은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ITX 청춘열차를 타려 합니다. 참고로 지하철과 같은 플랫폼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잘 보고 타셔야 됩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특히 더 인기가 있는 열차라서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대략 1시간 정도면 도착할 겁니다. 한 시간 정도 달리자 북한강의 멋진 경치가 반겨주네요. 시원한 가을이 오면 자전거로 다시 한번 오려고 합니다. 이곳은 경춘선 강촌역입니다. ITX 청춘열차도 서지만 일반 경춘선, 전철도 정차합니다. 강촌역 앞에는 늘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오늘의 목적지는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강촌역 길 건너에 작은 간이 버스 정류장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7번이나 7-1번 버스를 타시면 약 5분 정도 걸립니다. 자세한 시간표는 영상 후반에 설명드릴게요. 강촌역을 나와서 왼쪽으로 빨간색 인도를 따라 걸어가시면 됩니다. 옛날 강촌역은 북한강이 보이는 다리 옆에 있었지만 지금은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주변 풍경이 옛 기억과는 사뭇 다르네요. 조금 걸어가시면 초록색 경춘선 철교가 나오는데요. 다리 밑으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주변 경치가 한적한 강원도 시골 마을인데요. 인도에 꾸며놓은 작은 화단이 너무 예쁘죠? (20분쯤) 걸어가면 계곡 쪽으로 갈림길이 나옵니다. 도로를 따라서 계속 가도 되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훨씬 시원하고 멋집니다. 다리를 건너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한적하고 그늘이 시원한 길이 나오는데요. 옆으로 계곡 물소리도 시원합니다. 중간중간 작은 다리가 나오는데요. 다리를 건너가면 멋진 카페들이 나옵니다. 쉬었다 가기 좋겠죠?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 큰 길과 다시 만나는데요. 강촌역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위치입니다. 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계속 올라가세요. 주변에 큰 식당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천천히 30분 정도 걸어서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폭포마을 주차장인데요. 자가 촬영을 이용하실 분들은 영상 속 주소와 주차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도 가능하네요. 아까 강촌역에서 보셨던 버스의 종점이 바로 이곳인데요. 버스를 타시면 강촌역에서 약 5분 정도 걸립니다.
강총역 버스 출발 시간은 영상 속 종점 출발 시간에서 약 15분 정도 앞서서 도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걸어오셔도 좋은 곳이고요. 특히 이곳은 비가 온 뒤에 가면 더 좋은데요. 이곳이 폭포마을 입구입니다. 애견 동반 가능하고요. 입장료는 2,000원인데 식당이나 마트에서 쓸 수 있는 춘천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입니다. 주변 주민들은 무료이고요. 입구를 들어가면 앙증맞은 카페가 있네요. 계곡 바로 옆이라 바라만 봐도 시원해 보이는 카페입니다. 제법 규모가 큰 카페도 있고요. 여기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매점도 있어서 여기서 시원한 얼음물 하나 샀네요. 폭포로 가는 길은 20분 정도로 그리 멀지 않은데요. 숲이 정말 울창하고 바로 옆으로 계곡도 흐릅니다. 그래서 포토스팟도 많았고요. 경사도도 낮은 편이어서 천천히 산책하듯 걸어갈 수 있습니다. 참, 주변에 야생화도 많은데요. 이름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네요. 이곳의 계곡은 특별히 출입 제한이 없고 애견 동반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쉼터도 곳곳에 있어서 물소리를 들으며 쉬기에도 좋았고요. 비가 온 다음 날은 절벽으로 작은 폭포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도 있는데요. 계곡이 깊지 않고 완만해서 발 담그고 놀기에 딱 좋았습니다. 입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돌탑길이 나옵니다. 크고 작은 돌탑이 있는 곳인데요. 바위 위에 이끼가 짙게 끼어 있어서 신비로운 분위기가 나는 곳입니다. 이 커다란 돌탑 위에서는 분수가 나오네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사진을 찍고 계셨습니다. 중간에 화장실도 잘 되어 있고요.
구곡정이라고 하는 정자 바로 뒤에는 캠핑장도 있는데요. 이런 곳에 캠핑장이라니 놀랍네요. 성수기 기준 가격이 7, 8만 원으로 싼 편은 아닌데요. 알고 보니 사이트별로 전용 화장실과 샤워장, 주방이 붙어 있네요. 잠만 텐트에서 자는 거라고 합니다. 입구에서 30분 정도 걸어오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폭포마을로 가는 오른쪽 길과 폭포로 가는 왼쪽 길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 폭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폭포가 가까워지면 숲은 더욱 울창해지고 물소리도 더 커집니다. 숲 그늘이 정말 시원하고 좋네요. 마지막에 계단이 있지만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폭포를 감상해 보실까요? 보기만 해도 감탄이 나오는 이곳은 구곡폭포입니다. 약 50m 높이에서 9번 꺾여서 내려온다는 폭포인데요. 영상으로는 진면목의 50%도 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온 후 2, 3일 뒤에 오시면 더욱더 멋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50m라고 하면 대략 아파트 17층 정도 높이인데요. 체감이 되실까요? 하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다 보니 주변에 물보라도 대단합니다. 멋진 폭포를 뒤로 하고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마을 갈림길로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가파른 언덕길을 넘어가면 문배마을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상당히 가파른 언덕길을 약 20분간 쉬지 않고 올라가야 하는데요. 워낙 오지이다 보니 6.25 전쟁 때에도 전쟁이 났는지도 몰랐던 곳이라고 하네요. 언덕길을 약 20분 정도 올라와야 마을 입구입니다. 문배마을에는 현재 9가구가 살고 계시는데요. 마을에 문배라고 하는 배나무가 많기도 하고 마을 모양이 짐을 가득 실은 배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식당을 하고 계시고요. 마을로 내려가는 길도 상당히 가파르네요. 정말 이런 곳에 마을이 있을까 의심이 들었는데요. 드디어 저 앞으로 집이 나타나고 귀여운 강아지가 입구에서 반겨주네요. 마을은 아담하지만 잘 가꿔져 있는데요.
이 나무가 바로 문배나무입니다. 마을 옆으로는 아담한 둘레길이 있는데요. 오른쪽 저수지를 한 바퀴 끼고 돌 수 있습니다. 깊은 산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다니 참 신기하네요. 여름 휴가철인데 이곳은 정말 한가롭습니다. 산을 넘어오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상을 받는 기분이네요. 이곳 주민들께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다들 메뉴는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옛날 집을 식당으로 개조하셨기 때문에 정감 있었습니다. 가격은 영상 속 메뉴판을 참고하시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칡전을 먹어봤는데요. 춘천 막걸리도 빼놓을 수 없겠죠? 칡전의 맛은 쌉쌀하면서도 고소했습니다. 산채 비빔밥도 추가해서 든든하게 잘 먹었네요.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콜택시를 부르면 반대쪽 산길을 통해 온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다시 폭포 매표소로 내려가는데 잼버리 대회에 왔던 어린 친구들이 방문을 했네요. 폭염 속에서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우리나라의 멋진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좋은 추억만 가지고 귀국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매표소로 왔습니다. 매표소에서 출발한 지 3시간 정도 걸렸네요. 여기에서 1시 5분 버스를 타도 되지만 시간이 남아서 천천히 걸어서 복귀했습니다. 저 버스가 7번 버스입니다. 시간은 아주 정확한 편이네요. 다시 강촌역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전철로 편하게 올 수 있는 폭포마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행객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